조선일보 그 미디어 그룹 관련한 사주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점들, 행동에서의 뭐 어떤 비판, 고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 왔잖아요. 그런 거에 표면적으로 드러내거나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골적으로 비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그냥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언론사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만약에 좀 부조리하다거나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경영진이 보이면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네. 일이 좀 많긴 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좀 그런 그게 면에서는 되게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MBC와 비교를 하면 MBC는 뭔가 사내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자들 뭐 PD협회, 기자협회, 뭐 언론노조, MBC 본부가 성명을 내면서 이 문제점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거나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적고요. 기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물오물 이걸 하더라고요. 네, 새로 진행을 맡게 된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이제 제가 갑자기 진행자 멤버로 끼게 돼서 원래는 정철훈 기자와 박소연 기자가 함께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셋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맡게 될 거거든요. 뭐 가끔 가다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서 가장 미디어 오늘에서 핫한 기사를 쓰신 분들과 함께 뭐 한 3주에 한 번 정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먼저 김도연 기자가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의 전 팀장님이신데. 그랬나? 네, 맞아. 좀 옛날의 일이긴 한데요. 이렇게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팀장님인데. 되게 옛날이라서. 네, 지금 미디어 오늘에서 지금은 어떤 부분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은 미디어 이슈 팀장인데요. 네. 그 사실 뭐 출입처도 없고 해서 잡히는 아이템이면 다 소화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슈 사실 팀장입니다. 이슈 팀장.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걸 사실 좀 많이 쓰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사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선일보, 조선 미디어 그룹 관련한 기사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좀 많이 구독자들이, 애독자들이 또 미디어오늘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방상훈 사장의 창간 101주년 기념사 이 기사를 일단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제목만 봐도 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악이라는 오명 씌워 정권 작심 비판, 좀 비장한 제목인데 이걸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방상훈 사장이 말한 내용을 좀 분석해 줄 수 있는 기자가 사실 많지 않은데 지금 이슈 팀장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또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그리고 너네가 왜 조선일보 사장의 이런 창간사까지 다뤄주냐 이런 반응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왜 다루냐 이런 비판도 좀 있긴 한데요. 제 기본적인 기사 작성의 마인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그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에서 나오는 정보들이나 내용들을 충실히 일단 보도를 하고 그에 대한 맥락과 해석을 분석하는 기사를 쓰면서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또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비판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창간사를 다뤘고요. 뭐 그런 비판 항상 건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해줬으면 좀 홍보를 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제목이 대변해주는 듯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창간사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좀 팩트체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일부는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조금 후속 찜찜함이 남아 계십니까? 아니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두 가지 기사를 썼는데 첫 번째는 창간사를 이제 좀 전달하고 그리고 창간사 중에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대목에 대해서 좀 바로잡는 그런 기사를 썼고요. 두 번째는 이 창간사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들을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내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들 취재원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이 창간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설명하는 그런 후속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포인트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제 조선일보나 그 언론사 사주들 같은 경우에는 창간이나 아니면 신년사에 그 대대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조선일보가 3월 5일에 창간했고 올해가 101주년입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이제 100주년 행사를 많이 열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101주년으로 이제 3월 5일에 맞춰서 그 창간사를 냈고요. 1920년에 창간이 된 그렇죠. 건가요, 그러면? 예. 그 창간사 내용은 그 좀 저희 기사에 제가 이 창간사의 전문을 싣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대목은 그 오늘날의 정치 권력은 자기에게 불편한 뉴스를 이제 가짜 뉴스나 나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법안들을 언론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직접적인 메시지였는데요. 네. 예년 그러니까 100주년 기념사나 아니면 올해 신년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방상훈 사장의 어떤 정권 비판 메시지 수위가 제가 그래도 한 5년치를 쭉 봤는데 올해가 가장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정부의 특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렇죠. 이 제도를 언급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념 단체들과 권력의 편에 선 매체들을 동원해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진보 언론들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단체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있겠고요. 언론개혁시민연대. 예, 그 단체들을 특정하진 않았는데 그 시민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하여 지금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들을 이제 진실을 수호하는 언론이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표현 수위가 굉장히 셌고 그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일 좀 앞쪽에 배치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희도 지금 추진되는 입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잖아요. 그거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일단은 이 창간사에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로 주장을 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다, 바로잡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기보다요. 그 방상훈 사장이 주장을 하신 내용이 일면의 그 한쪽만 바라보고 얘기하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조선일보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국의 언론사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유당 정부나 박정희 정부 뭐 그 1980년대 신군부 정권에 자신들이 맞서서 싸웠다. 그리고 이들 권위주의 정부가 언론을 탄압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사가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체제에 저항했던 기자들을 해고한 사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방우영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방우영 그 조선일보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신군부의 그 국보위라고 하죠. 그 네. 임시행정기구, 그러니까 사실상 내각을 무력화하는 임시행정기구에 참여하신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뉴스타파가 개봉한 그 족벌이라는 영화에도 네.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서 보완해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라는 게 이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앞으로 내세우고 어두운 과거는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덮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보통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떤 조직이든 간에 리더가 신년사나 아니면 어떤 기념사를 발표할 때 당연히 자신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마련이고 그게 용인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미디어 그룹이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신문 그 영향력에서 지금 1위라고 계속 네. 자타칭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메시지가 어찌됐든 본인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내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외적 관점에 봤을 때 이 창간사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대단한 역시 뭐 1등 신문이다. 1등 신문이다. 역시 비판적인 언론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이 창간사만 보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일보나 우리 한국 언론이 걸어온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면 뭐 독재, 뭐 부역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뭐 창간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 기사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루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뭐 온라인도 그렇고 지면도 그렇고, 게다가 이렇게 창간사까지 사장이 나와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도 취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뭐 숨은 맥락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된 창간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 언론들, 특히 신문사들이 받아들이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큰 만큼 발언의 수위도 세지 않았나. 또 문재인 정부의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크게 피력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뭐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배 제도로 인해서 사실 신문사나 언론사, 방송사들이 갖게 될 부담이 일단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ABC 옆에 지금 부수 조작 의혹이 불거진, 네.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의 그 발행 부수를 100만 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지금 그 폭로가 나온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선일보사로서는 1등 신문이라는 지위, 또 언론 시장에서 신문사가 갖는 위상이 생각보다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는 이런 비판, 종합해 보면은 여러 위기 속에서 이런 창간사를 통해서 좀 내부 결집을 하고 그런 차원의 취지로 나온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몰리다 보니까 여유로운 모습보다는 좀 더 비판의 끝을 세우는 뭐 이런 분위기도 예,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제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여론들에 대해서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나름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분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내부 반응은 좀 어때요? 사실 조선일보 내부의 특성은 뭐랄까요, 자기네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뭐 언론사 사주나 아니면은 외적인 일, 조선일보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을 그래도 보위하려는 그런 목적도 없어요. 사실. 것도 아니고. 그런 목적은 되게, 저는 그 조선일보를 바라보는 되게 과대한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부에서는 정작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난 내 일을 하련다. 내 일하고 이제 내 복지, 내 임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노동자로서는. 근데 그거에는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그 사주의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 그 미디어 그룹 관련한 사주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점들, 행동에서의 뭐 어떤 비판, 고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있어 왔잖아요. 그런 거에 별 표면적으로 드러내거나 이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노골적으로 비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는 그냥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거리를 굉장히 많이 두는 것이고, 조금 박하게 얘기하면 관심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 사실 언론사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대외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만약에 좀 부조리하다거나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경영진이 보이면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예. 일이 좀 많긴 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좀 그런 그게 되게 면에서는 생각보다, 뭐 예를 들면 MBC와 비교를 하면 MBC는 뭔가 사내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기자들, 뭐 PD협회, 기자협회, 뭐 언론노조, MBC 본부가 성명을 내면서 이 문제점을 밖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자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거나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적고요. 기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취재원을 파악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풀어주시고,
좀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들었던 건 아까 뭐 단체라던가 뭐 언론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정권 편에 섰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단체들이 이런 입법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필요성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언론 개혁 입법이라고 네. 말하는 그 언론 관계법과 조선일보가 대항 세력으로 붙어 있는 이 프레임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건전하지 않은 거 아닐까? 좀 괜히 여기에서 비판하면 같은 편에 서가지고 막 반정권적인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수세적으로 그걸 민주당이나 뭐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어떤 한 언론 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어떤 언론사를 대상으로 대립구도를 많이 세우기도 하잖아요. 네. 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대대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 관련한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말들, 주장들을 많이 하면서 양쪽이 프레임이 되게 공고해지고 맞서고 대결 구도로 가는 측면들이 있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도 그런 프레임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결집이 사실 되잖아요. 그쵸, 선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논의의 대상이 그쵸. 조선일보로 너무 좁아지다 보면 이 입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논의의 장들이 좀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어서 저는 차라리 다른 언론들도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많이 논의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조금 많이 그러니까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언론 개혁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과 도입하지 않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논의들이 가능할 텐데 그것들이 그냥 청산 대상의 어떤 그 프레임에 얽매여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그쵸. 분석적이고 좀 깊은 기사를 통해서 그 여론을 조금 더 환기시키고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